37번은 그래도 좀 쉬웠는데 내용 이해됐어? 성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소리가 어쩌고. 맞아, 그런 내용이었는데 현수야 무슨 내용이었어? 성대가 듣는 거랑 녹음하는 거랑 오. 오, 잘 읽어 오셨네요. 맞아요. 배우라고, 태희야. 태희야 무슨 내용이었다고?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얘들아, 글의 순서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박스 안에를 먼저 한번 읽고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봅시다. 여기 몇 페이지죠 여러분? 19페이지룸이야. 19. 쌤이 교재를 잘못 주문한 건 아니겠지? 19페이지. 자, 박스 안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여러분들은 놀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To hear a recording of your own voice. 여러분, 앞에 surprised, 놀란 이랑 감정이 왔잖아요. 감정 뒤에 투부정사 오면 얘는 뭐라 그랬었지? 감정의 그렇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서 라고 해석을 해줘야겠네요. recording 하면 여러분 녹음이란 뜻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목소리에 녹음을 들어서 놀라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은 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왜 이렇게 그지 같지? 라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저는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맨날 결석생이 있으면 수업 영상 녹화해서 올리잖아요. 물론 까먹을 때도 많지만요. 그러면은 저는 그 영상을 제가 절대로 보지 않아요. 내 목소리 듣는 게 너무 오그라들어서 못 듣겠어. 나는 내가 한 거를 못 듣겠어.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근데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듣지를 않아요. 요즘은 편집도 안 해요. 사실 예전에는 편집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편집해서 올리니까 내가 너무 미루게 되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늦게 받아서 숙제도 늦게 하게 되잖아. 그래서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배속으로 봐? 원래 내가 처음에 편집해서 올렸을 때 배속으로 올렸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집한 것도 배속으로 봤어? 제대로 안 하고 있었구만 저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you might have thought. 여러분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우리가 오늘 조동사 배우잖아, 문법에. 바로 요게 나와요. might have pp. might는 원래 어떤 의미의 조동사예요? 아마도?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잖아. may랑 똑같죠? 얘들아,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pp가 붙잖아요. 그러면 얘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돼. 그래서 뜻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오늘 문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각했을지도 몰라.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이게 정말로 내 목소리인가? 라고. 얘들아, what이랑 like가 같이 있잖아요. what이라는 이문사가 전치사 like랑 같이 온다. 그러면 얘는 사실 how랑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how. 그러면 쌤 like 없애고 what을 갖다가 how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like 없애고 what을 갖다가 how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골라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순서를 고를 때는 거꾸로 읽으면서 골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번부터 읽어볼 거예요. Maybe your accent is more pronounced. accent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억양이란 뜻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억양은 is more pronounced. 여러분, pronounced라고 하면은 발음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얘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발음되다. 맞아, 발음되는 거 맞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억양은 더 발음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억양이 더 강조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pronounced는요, 강조된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pronounce라는 단어 자체는요, 무슨 뜻이라고요? 발음하다라는 뜻이야. 발음하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억양은 더 강조될 겁니다. In the recording, 녹음에서요. 뭐보다 than you realized,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것보다. 내 목소리 이렇지 않은데 내 목소리는 훨씬 더 아름답고 옷구슬 같고 예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녹음한 거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발음을 하지? 왜 이러지? 내 억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Or 또는 your voice is higher,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높을 수 있어요. 녹음에서요. 자, 뭐보다 than it seems,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 얘들아, 여기 seems는요, seem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sounds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sounds. 그러니까 그것이 들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녹음에서. 자, 그런데 뭐에 들려? To your own ears, 여러분들의 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더 높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음에서는. 원래 난 저음인데 막상 영상 녹화한 거 보면 되게 하이톤이야. 여러분들은 제가 저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이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요? 자기 선생님 자신은 어떻게 돼요? 완전 저음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되게 내가 낮게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10번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들아, 녹음기에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B번으로 넘어가 볼게. 순서 고르면서, 얘들아 순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요. 자,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가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겠지, 얘들아.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는 앞에 내용과 서로 대조되는 내용을 연결시킬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볼게요. Because our vocal cords, vocal cords라고 하면 얘들아 밑에 나와 있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성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대가 vibrate when we speak, 우리가 말할 때 진동하기 때문에입니다. 여기까지가 because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성대가 진동하기 때문에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th. 여러분, internal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게? 그렇지, 내부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internal의 반리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external. 얘는 외부의 라는 뜻이겠죠? 패스는 경로예요, 경로. 그래서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시,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할 때요, 우리의 성대가 진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but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야 됐을까? 두 번째 내부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야 돼. 일단 어떤 경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겠지? 그런데 박스 안에서 어떤 경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녹음기에서 네 목소리 다르게 들려, 이 얘기만 했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B번이 첫 번째로 오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면 A번. A번은 왜 먼저 올 수 없는지 한번 볼게요. There are two pathways.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through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들아, 우리 방금 숙제 채점하면서 했네.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지? 그쵸, 완전한 문장이요. 완전한 문장. 자, 관계대명사절 묶어볼게요. through부터 speak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pathways를 수식해줍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원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절 끝에 있었는데 홀로 있기에 너무 외로워 보여서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겨주는 거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전치사가 왔을 때 이때 관계대명사 which를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얘들아.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도 될 거란 말이야. 그치만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된다,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 그쵸?
원래는 얘들아 뒤에 선행사가 pathways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절에 pathways라는 명사가 생략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pathways라는 명사 앞에 through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었다는 거야. through the pathways 였는데 pathways만 생략을 하고 through라는 전치사 남아 있어서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내준 거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다 배웠던 거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관계대명사절에 pathways를 수식해 주니까요. 관계대명사절을 해석하면 we perceive. 얘들아 perceiv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지? 그렇지. 감지하다, 인지하다 라는 뜻이죠. 감지하다 또는 인식하다. 인식하다로 할게요. 그래서 through which we perceive our own voice. 우리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경로이라는 거야. When we speak, 우리가 말할 때. 다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는 블라블라한 경로예요. 하고 얘들아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목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목소리 인식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들아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목소리 인식하는 방식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인식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지금 여기 박스에서 무슨 얘기했어? 녹음기에서 우리 목소리는 되게 달라 라는 얘기로 끝났잖아.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가 A가 적절하겠어? C가 적절하겠어? C가 적절하죠. 녹음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려 하면서 내용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C번이 첫 번째로 옵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억양은 녹음에서 더 강조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보다 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높게 들려. 자, 이어서 This is of course quite a common experience. 이것은요, 물론, of course, 물론 quite는 여러분 부사로서 무슨 뜻이죠? quiet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quite는 그렇지, 꽤라는 뜻의 부사적 꽤 또는 상당히. 이것은 꽤 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한테 다 일어나는 경험이잖아요. The explanation is actually fairly simple. 그런데 이 설명은요, 사실상 fairly. 얘들아, 얘 뭐랑 똑같다고요? quite랑 똑같다고요. 꽤, 상당히. 자, explanation 하면 여러분 설명이란 뜻이지요. explain이 설명하다니까. 설명은 꽤 단순하대. 그러면 얘들아 설명은 꽤 단순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로 이어져야 돼? 왜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지 그 설명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야겠네. 얘들아 설명 어디에서 했었지? A에서 했어? B에서 했어? A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으로 이어지는 A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어 하고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거야. 자, 두 가지의 경로 중에서 one is the route, 하나는 경로야. 그런데 어떤 경로냐면 여기도 through which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묶어줄게요. through which we perceive most external sounds 블라블라블라 끝까지네 얘들아. 굉장히 길다 한 문장이. 자, 끊어서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한 가지의 경로는요, 어떤 경로냐면요, 우리가 perceive, 인식하는 경로야. 대부분의 external sounds. 얘들아, external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했었지. 얘들아, 무슨 뜻? 외부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경로래요. 다시 한 가지의 경로는요,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경로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외부의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 내가 말하는 소리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히터 소리나 아니면 바람 소리나 아니면은 저기 뭐시냐 에어컨 소리나 뭐 이런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ike 전치사 나왔어. like waves. 여러분 wave는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 파도가 아니라 장이란 뜻이죠. 물론 파동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대절 묶어줄게요. That travel from the air. 여기에서 travel은 여행하다 아니지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동하다. 그렇지. 이동하는 파장처럼이야. 어디로부터 이동하냐면 from the air.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파장처럼이죠. 그런데 뭘 통해서? through the outer, middle, and inner ear. 얘들아, outer 하면 바깥이란 뜻이잖아요. middle은 중간이란 뜻이고요. inner은
안쪽이란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얘들아 outer ear이라고 하면 외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외이. 이때 이는 얘들아 이비인후과 할 때 그 이 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iddle ear 하면 뭘까요 여러분? middle을 한자로 생각해봐 얘들아. 뭐야? 중이란 뜻이야. 중이. 그 다음에 inner ear 얘는 뭐겠어 얘들아? 안을 우리 한자로 생각해보세요. 안. 네, 그렇지.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를 통해서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파장처럼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파장처럼 여러분들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외이, 중이, 내이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쌤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맨 바깥쪽이 외이, 여기가 중이, 그리고 안쪽이 내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달팽이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달팽이처럼 생겼군요. 맞아요. 달팽이관 진짜 달팽이처럼 생겨서 달팽이관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마지막 순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우리 성대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진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때 보시면요. 말할 때 이렇게 뭐 만지고 있으면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지금 배고프다. 이렇게 말할 때 보시면요. 여기가 막 이렇게 진동이 울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th.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혼자 말하고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답니다. 자, vibrations are conducted. 여러분, conduct라는 동사는요. 오늘 단어 시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었어요? 수행하다. 맞아.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뜻도 외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시 뭐야? 지휘하다. 그렇지. 지휘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행동하다 말고. 자, 여러분 내친 김에 여기 단어 먼저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conduct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시험에 나왔어요. 그치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행동하다,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셨을 거예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행동하다, 수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금 은서가 얘기했듯이 얘 지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conduct는 지휘하다라는 뜻이겠지? 그런데 얘가요 만약에 진동 아니면 뭐 소리 아니면 뭐 전기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쓰인다 그러면은 얘가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어. 전달하다. 여기에서는 바로 세 번째 의미인 전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요, vibrations are conducted 하면은 진동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수동태죠, 여러분? 진동이 전달됩니다. 여기에서 conduct는 전달하다. 동사가 동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진동이 전달되는 거지요. 자, 뭘 통해서요? Through our bones. 뭘 통해서?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달이 된대. 우리의 뼈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달이 된대.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말은 얘들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된다 그랬어? 공기로부터 파동처럼 이렇게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동이 막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이 우리 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stimulate our inner ears directly. 얘들아 stimulate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야?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단어에? 자극하다. 그렇지.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극하다. 나왔죠? 또 stimulate. 그래서 우리의 뇌를 directly 직접적으로 자극한대요. 아까는 얘들아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거쳐서 갔잖아요. 그런데 뼈를 통해서 전달이 돼가지고 내이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거야. 외이, 중이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자, 그 다음에 lower frequencies. frequency 하면 물론 빈도라는 뜻도 있지만요. 무슨 뜻도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주파수라는 뜻도 있다고 하죠. 주파수. 그래서 더 낮은 주파수들이 are emphasized. 여러분 emphasize 하면 무슨 뜻? 그렇지. 강조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얘 지금 동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더 낮은 주파수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Along this pathway, 이 경로를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더 낮게 듣는 거지. So that makes your voice sound deeper and richer to yourself.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얘들아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뼈를 통해서 뇌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것이 만듭니다. 너의 그것은 만들어요. 너의 목소리를. 그런데 목소리가 사운드, 들리게 만드는 거지. 얘들아, 여기에서 사운드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로서 쓰였습니다. 얘들아, make가 무슨 동사지? 여기에서 그렇지, 사역동사.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어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sound deeper and richer,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richer, 부유한 아니죠. 풍부한이란 뜻입니다.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뭐보다 than it may sound to other people.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 것보다. 괜찮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았지, 얘들아. 자, 그러면 옆에 플로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C 단락에서는요, 여러분들 녹음기에서 들리는 목소리랑 실제 목소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y I hear my voice,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방식과 and my recorded voice, 내 녹음된 목소리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데 그 설명이 정말 간단하다라고 하면서 A 단락부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듣는 방식 얘들아 몇 가지의 경로가 있다 그랬어? 그렇지. We hear our voice through two pathways.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두 가지의 경로로 듣는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는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지. 외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뭘 통해서 들린다는 거야, 얘들아? 공기로부터 파장처럼, 그쵸?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way, outer. 그 다음에 어디였지? 그렇지, 중이, middle.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요? 네, 그렇지, inner ear. 자,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 단락에서 나머지 하나의 경로를 얘기해줬습니다. The other. 나머지 하나의 경로는 바로 뼈에서, 그렇지. 뼈에서 어디로 전달이 되는 거야? outer, middle 건너뛰고 어떤 귀? 그렇지, inner. inner ear로 아주 다이렉트하게 전달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요, 왜 우리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선 다르게 들리는지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why does your voice sound different in recordings? 녹음기에서는 왜 너의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요, 문법은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우리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한번 정리해볼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뭐가 있지? 아니,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may도 있고 might도 있고 또 그렇지, must, 강한 추측 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하나만 더. can be? 맞아, cannot 있죠, cannot. cannot은 뭐뭐 일 리가 없다. must, 강한 추측에 대한 부정문이죠. 얘들아, 이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과거가 된다고. 그럼 얘들아, may have pp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야.
아니지.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야. 그러면 may have pp 하면 무슨 뜻이 될까?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pp도 똑같고요.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잖아요. 그럼 must have pp 하면은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되겠지? cannot은 뭐뭐 일 리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cannot have pp 하면은 무슨 뜻이 되겠어? 그렇지.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였을 경우에는 과거 시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은서 이해됐어? 이해 안 됐어? 이해됐어? 하은이는? 시야? 왜? 현서야 보여줘 빨리. 어떤 내용이야? 대충. 생물학자가 동물을 구별하는. 동물 구별하는 거. 비슷해. 봄이나 무슨 내용이었어? 조금 더 덧붙여봐. 벌. 뭐래? 생물학자 구별하는 거. 맞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자 구별하는 내용이었어요. 맞아. 발이랑, 발? 말. 말이랑 박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었죠. 어려웠어요. 그쵸?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얘들아 글의 흐름을 봤을 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는 문제였고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고 여기에서 최대한 힌트를 얻어야 돼. 앞뒤에 어떤 내용이 올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힌트가 있었어요. 바로 뭐였죠? In contrast가 엄청난 힌트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비록 어려웠을지라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몇 번 고르셨어요? 정민이부터 말해볼까? 못했어. 현서는 3번, 하은이는 3번, 시아는 3번, 은서는 못했어요. 그리고 태희는 3번? 너 안 풀었지? 사실 찍었어요. 현서는? 3번. 보민이는? 3번. 죄다 3번이야? 3번이에요? 재미없어. 자, 3번 맞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In contrast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얘 무슨 뜻이야? 그렇지, 대조적으로. contrast가 대조잖아, 얘들아. 대조하다, 대조. 대조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대조적으로 homologous traits. homologous traits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일단 대조적으로 한 다음에 homologous traits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걸까? 일단 trait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여러분? trait이 뭐예요? 특성이란 뜻이지. 특성 또는 형질이란 뜻으로 나오네요. 여기에서는 대조적으로 homologous 특성은요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 얘들아, 앞에서는 또 다른 특성, 대조되는 또 다른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대조되는 또 다른 특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homologous traits가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T가 잘못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인데요. 이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조적으로 이 homologous traits는요, 얘 우리말로 하면 얘들아 우리말로 해도 뭔지 모를걸. 상동형질이야. 상동형질. 뭔지 모르겠죠. 그냥 영어로서 고유명사로서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homologous 성질은요, 대조적으로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얘들아, may or may not 이라 그랬으니까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a common function. function이 뭐지?
그렇지. 여기서 common은 공통된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공통된 기능입니다. 상동 형질은요, 대조적으로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ut, 하지만, they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or. 여러분, descend라는 단어요. descen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려오다, 하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내려오다 또는 하락하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내려왔습니다. 뭐로부터요? From a common ancestor. 뭐로부터요, 얘들아? 그렇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얘들아, ancestor 하면은 조상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대요. And hence, 얘들아, hence도 아주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hence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 어떠한 결과를 얘기할 때 쓰죠. 자, 그러므로 have some common structure. 뭘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공통된 몇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 structure 하면 구조라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that indicates there being the same organ. 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절이에요. 뒤에 indicate이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indicat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 보여주다 또는 나타내다 라는 뜻이지요. 보여주다 또는 나타내다. 얘들아, 여기 indicat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being, 동명사를 쓴 거야. 그러면 동명사 앞에 있는 there, 이 소유격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얘들아,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예요. 우리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기억하시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썼었지? 어떤 형태로 썼지? 투부정사의 주어,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목적격, 그쵸?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 형태로 썼잖아.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동명사 주어라고만 할게요. 동명사의 주어는요, 여러분, 소유격 또는 목적격 형태로만 써요. 앞에 전치사 붙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보여주는 구조거든요. 그것들이 being the same organ, 똑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야. 괜찮아요? 자, organ이라고 하면 여러분 장기 있죠? 장기 또는 기관이란 뜻입니다. 기관 또는 장기. 자,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상동형질이라는 것은 대조적으로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뭐에서 내려오는 거다? 똑같은 조상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러므로 얘네들은 그것들이 똑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상동형질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얘들아, 쌤도 이거 잘 몰라서 찾아봤거든. 상동형질이 뭐야, 예명. 이러고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팔이랑 박쥐의 날개요. 인간의 팔이랑 박쥐의 날개가 모두 같은 조상의 앞다리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인간의 팔은 무언가를 짚는 데 쓰지만 박쥐의 날개는 뭐 하는 데 써? 나는 데 쓰잖아. 기능은 달라. 그런데 같은 조상에서 내려온 거야. 쌤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같은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대. 박쥐랑 오리가. 뭐 기분이 나쁘긴 한데 같은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대. 3억 6천만 년 전에 3억 6천만 년 전에 물에서 육지로 온 어류형 4발 동물이 있대요. 그 사람한테서 온 거래요. 아니 그러면은 뭐예요? 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다른 애랑 어. 교배해가지고 인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진화하면서 이렇게 퍼진 거지. 와, 그럼 우리가 날개가 있어서 몇년 전에 기록이 있어요? 있더라고. 쌤이 네이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그걸 아니에요? 모르겠어, 쌤도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생물과학 이쪽 얘기라서 사실 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도 처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의고사에 이런 내용 나와요? 생명과학? 실제로 나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이거 얘들아 몇 년도 거야? 24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야. 뭐야? 실제로 38번이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실제로 좋다. 나온 거예요? 이거 다 실제로 나온 문제들이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야 되나? 아니지. 여러분,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 맞았잖아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렵진 않았어.
비록 내가 이 homologous trait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얘 그냥 고유명사로서 받아들이면 돼. 굳이 이 생명과학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쌤은 여러분들 수업해야 되니까 이제 찾아본 거고, 문제를 풀 때 이거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죠.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내용이 어디 들어와야 된다고요? 대조되는 다른 특성 뒤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 대조되는 다른 특성이랑 상동형질, 이 homologous trait이라는 얘기 사이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자, 볼게요. biology is distinguish. 여러분, distinguish가 무슨 뜻? 그렇지, 구별하다. 적지 않을게요. 모르는 사람만 적으세요. 자, 생물학자들은요, 구별합니다. Two kinds of similarity.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한대요. 자, 그리고 얘들아, 다른 형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analogous traits. 얘는 우리말로 해도 모를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볼게요. 상사 형질이에요. 상동할 때 동은 얘들아 같을 동이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상사할 때 이 사는 얘들아 유사하다 할 때 그 사자야. 비슷하다라는 의미인 거지. 상사. 그래서 상사 형질은요, are ones,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냐면요, 대절 묶어볼게요. that have a common function. 관계대명사절이지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이 여러분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일단 끊으면서 천천히 해석해 볼게. 이 상사 형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사 형질은 어떤 것들이냐면 that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질이야. But, 하지만 arise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얘들아, arisen은 뭐의 과거형인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arise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생기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생겼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가지에서 생겨난 거지. 그런데 무엇의 가지냐면 of the evolutionary tree. 진화의 나무의 가지야. 얘들아, 진짜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화 나무라는 게 있어요. 진화 나무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서로 다른 가지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지만. 그런데 아까 얘들아 박스 안에서 내기 나왔었던 상동형질은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뭐에서 나온 거라 그랬어? 물고기요. 아니. 그쵸. 공통된 조상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공통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지. 그치? 진화 나무의 다른 브랜치에서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And 그리고 are in an important sense. 여러분 여기 in an important sense는 따로 묶어줘 볼까요? 얘는 중요한 면에서. 얘들아, 여기 sense는 면이란 의미로 쓰였어요. in an important sense. 중요한 면에서는 not the same organ. 똑같은 기관이 아닌 것들이래요. 얘들아, 아까 상동 형질은 똑같은 기관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반대로 똑같은 기관이 아닌 것들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상사 형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기능은 똑같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서로 다른 조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른 조상에서 나왔다를 갖다가 진화 나무의 다른 브랜치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면에서는 똑같은 기관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새들의 날개들이랑 벌들의 날개들은요, are both used. 둘 다 사용됩니다. 수동태죠? 자, 뭘 위해서 사용돼요? For flight. 뭘 위해서 사용돼요? 날개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are similar in some ways. 어떤 점들에서는요, are similar, 비슷합니다. 둘 다 나는데 사용되는 거잖아. Because anything used for flight. 여러분 여기 used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지 동사가 아니라 used for fly 묶어서 앞에 있는 anything 소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것은 has to be built. 얘들아, has to 조동사잖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그치? 그런데 조동사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은 얘는 무슨 태라는 거야? 수동태라는 거지. 그래서 조동사 has to랑 같이 해석하면은 만들어져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야. In those ways. 그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은 똑같아. 자, but 하지만 they always independently. 얘들아, independently 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독립적으로라는 뜻이죠. 그것들은요, 독립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In evolution. 진화면에서. 얘들아, 독립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거 조금 어려우면은 개별적으로라고 기억해 볼게요. 개별적으로. 진화 관점에서, 진화면에서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진화면에서 개별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것은 조상이 똑같다는 거야? 조상이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럼 얘는 상동 형질에 대한 거야? 아니면 상사 형질에 대한 거예요? 상사 형질에 대한 거지. 그쵸? 상사 형질에 대한 거예요. 쌤 지금 상사 형질은 지금 주황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have nothing in common. 뭐가 없어? have something in common 하면 무엇을 공통점으로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Beyond their use in flight. 비행에 있어서 그것들의 사용을 넘어서는. 얘들아, beyond 하면 무엇을 넘어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에 있어서 그것들의 사용을 넘어서는 또 다른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 이외에는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나는데 사용되는 거 말고는 공통점 없어. 구조가 똑같지도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The wing of a bat. 박쥐의 날개랑요. 박쥐의 날개랑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말의 앞다리죠.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는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뭘 가지고 있어요?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But 하지만 they are all modifications of the forelimb. 이런 modification은 얘는 무슨 뜻이게? 그렇지, 수정 또는 변형이란 뜻입니다. forelimb. 얘들아, for 이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forelimb 하면은 그렇지, 앞다리예요. 자, 그런데 누구의 앞다리?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모든 mammals 하면 포유류. 인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포유류들의 조상들의 앞다리의 변형들이랍니다. 그럼 봐봐, 얘네들은 박쥐 날개, 말 앞다리 당연히 기능 다르죠. 박쥐 날개는 날기 위한 거고 말의 앞다리는 뛰기 위한 거고 기능은 달라.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의 변형이래. 그럼 얘네들은 조상이 똑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상동 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사 형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상동 형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온 거지. 아, 상사 형질 얘기 다음에 상동 형질로 이어갔네? 그러면 주어진 문장. 대조적으로 상동 형질은 하고 상동 형질에 대한 설명이 어디 들어왔어야 돼? 바로 3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요.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s. 그것들은요, 공유합니다. non-functional 하면 뭐겠어, 얘들아? 그렇지, 비기능적인 이란 뜻이겠죠? 비기능적인 특성들을 공유합니다. Like the number of bones and the ways they are connected. 모처럼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뼈들의 수랑 the ways they are connected,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처럼 비기능적인 성질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성질이 아예 다르다는 거야. 기능이 아예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얘들아, distinguish A from B, 얘가 바로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이죠. 투부정사. 그래서 상사성. analogy 하면 상사성이라고 하고요. homology는 뭐겠어? 상동성이겠죠. 그래서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biologists usually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이 생물학자들은요, 보통 전반적인 architecture이 뭐지, 얘들아? 건축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렇지, 구성, 구조라는 뜻으로 쓰여야겠죠. 전반적인 구성을 본답니다. of the organs. 그 기관들의 전반적인 구성을 본대요. 상사성이랑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이 기관들의 전반적인 구성을 봅니다. 그리고 focus on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가장 쓸모없는 properties 하면은 특성이란 뜻입니다. 얘 다른 말로 바꾸면 traits랑 같은 얘기죠. 가장 쓸모없는 특성들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자, 내용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플로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이 글의 핵심 주제는 상동성이랑 상사성의 성질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analogous traits부터 정리해 볼게요. 얘는 상사 형질이었어. 얘는 얘들아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그랬어. common traits,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다르다 그랬지 얘들아? 똑같은 뭐가 아니라 그랬어? 똑같은 기관이 아니라 그랬었지, 그치? Not the same organ.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homologous traits, 이 상동 형질이라는 것은요, 기능은 다를 수 있어. A different function. But, 하지만 뭐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지, the same organ. 자,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제는 상동성과 상사성 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the characteristics 특징이죠. characteristics of analogous and homologous traits.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선생님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응?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남는 것 같냐고? 맞는 것 같아요? 상사 그거랑 상동 경성 그거랑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못했어? 아, 그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단어 봐도 될까요? 네, 다 쓰셨죠? 네, 단어 볼게요. 아까 얘들아 arise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 arise의 과거형은 뭐라고요? arose. 얘 과거 분사는 뭐게? 그렇지, arisen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혼자서 스스로 쓸 수 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지, 자동사로 쓰였을 때 생기다 또는 유발하다 또는 발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얘랑 혼동되는 어휘가 있어. 걔가 바로 뭐냐면 arouse라는 단어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런데 얘는 타동사고 뜻이 달라. 타동사라는 얘기는 얘는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타동사로서 arouse는요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고요, 유발하다 또는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문법 할